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하였고 곧 동쪽과 북쪽으로 이탈하였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공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러시아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해 공군 전투기를 투입하여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와의 교신 결과 훈련이 목적이며 영공침범 이사는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국의 것도 설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의 방공식별구역에도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한 나라가 국가 안보 목적상 타국 군용 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입니다. 전 세계의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운용하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등 20여 개 국가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 민감도가 극에 달하면서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는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의 레이더 능력이 수준급이기에 방공식별구역 이전부터 이를 감지할 수 있었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우리 대한민국의 공군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4.5세대 전투기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자신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단순한 시제기 수준을 넘어 곧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신 A사 레이더와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면서 성능 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전투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전투기 수출 시장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미국과 유럽의 5세대 전투기보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며 동남아 및 중동 지역에서 높은 수요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기존의 군사 장비를 수출하던 국가들 역시 KF-21 전투기를 주목하면서 한국의 방산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자국 전투기인 J-20 전투기와 J-31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려 했으나 KF-21 전투기가 동급의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비용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자 이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KF-21 전투기를 발판 삼아 향후 5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국산 무기 체계를 성공적으로 개발해왔으며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 등의 수출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KF-21 전투기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둘 경우 한국의 항공방산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전투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KF-21 전투기를 중심으로 한공중 전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방력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중국의 견제와 긴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 전투기의 모든 시작은 성능 시험과 비행 이륙에 성공한 순간부터였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한국군의 KF-21 전투기에 탑재될 고폭탄 미사일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전투기의 무장 성능 개량을 위한 가장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거리 800km 이상의 초장거리 미사일을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이 개발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판매 중인 F-35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는 2000파운드급 유도 폭탄 2발과 공대공 미사일 2발이 장착됩니다. 또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1000파운드급 유도 폭탄과 공대공 미사일 2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는 현재 개발 중인 내부 무장창이 2000파운드급 유도 폭탄 1발과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을 장착할 수 있는 크기로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국산 내부 무장창의 길이는 약 4m, 깊이는 0.59m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KF-21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은 기본적으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되는 구조이며 지상 정밀 타격 임무 수행 시에는 2000파운드급 유도 폭탄 한 발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무기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는 F-35 전투기와 KF-21 전투기의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는데 한국산 공대공 공격이 F-35 전투기에 위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추격당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 공군 내부에서는 5세대 전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존재해왔습니다. 고비용의 5세대 전투기에 집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실제 전투력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국산 전투기의 일부 기술과 실전 배치 기체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동맹 관계를 가장한 기술 탈취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탐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여러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산 KF-21 전투기에 담긴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실전 전투에 적합한 전투기 무장 체계를 개발하는 데 주력했으며 이로 인해 주변국들의 견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제공권을 완벽히 확보하고 주변국의 영공을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공군이 운용하는 1000파운드급 유도 폭탄의 스펙은 길이 3.5m, 직경 0.54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 스펙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기존 F-35 전투기보다 날렵한 중앙 동체를 갖춘 KF-21 전투기가 실전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무장창의 설계는 공기역학적 요소와 무장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랜딩 기어와 공기의 입구 형상으로 인해 내부 공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2000파운드급 유도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내부 무장창을 구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KF-21 전투기는 무장창 도어가 이중 구조로 열리는 설계를 적용하여 비행 중 무장창이 개방되더라도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요소인 내부 무장창은 중앙 동체 하부에 장착되지만 그 위로 공기흡 입구가 지나가고 좌우에 랜딩 기어가 위치하여 공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내부 무장창이 기체의 구조적 강성을 유지하면서도 무장 능력, 비행 성능, 내구성까지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밀한 기술력이 필수적입니다. 비행 중 무장 투하를 위해 내부 무장창을 개방할 경우 내부 깊이가 너무 깊으면 압력차로 인해 무장이 정상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기체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설계를 정밀하게 조정해야 하며 내부 무장창이 개방된 상태에서의 공기 저항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스텔스 전투기에서 내부 무장창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스텔스 전투기가 극소수 국가만이 개발할 수 있는 최첨단 군사 기술의 집약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고도의 설계 기술이 요구되며 적에게 은밀하게 접근하여 공중 무장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이러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공군은 KF-21 보람의 전투기에 초장거리 미사일을 장착하여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순식간에 타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KF-21 전투기의 성능을 개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쟁 기체를 압도할 성능의 강력한 국산 미사일을 직접 장착하여 무장 체계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미사일 한 발에도 수십억 원을 투자하며 이는 제공권 확보가 전쟁의 승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는 그 이름에 걸맞게 적에게 두려움을 안겨줄 날카로운 미사일을 탑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무장 체계의 성능이 완벽히 보장되어야만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를 자신 있게 수출할 수 있으며 한국 공군의 전력 또한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KF-21 전투기에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즉 한국형 타우러스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타우러스 미사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사거리는 최소 500km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공군의 전투기가 대전 상공에서 출격해 즉시 평양을 향해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대지 타격 능력뿐만 아니라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된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기존의 내부 무장창에만 장착할 수 있었던 공대공 미사일의 설계를 지속적으로 경량화하여 KF-21 전투기의 동체에 총 8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능동형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으며 탄두는 고폭탄 형식의 파편형 탄도로 설계되어 단 한 발로도 적군 전투기를 완벽하게 격추할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미사일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고성능 유도 로켓 모터를 탑재하여 미사일의 출력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하 이상의 속력을 달성할 수 있으며 신형 공대공 미사일의 로켓 엔진은 고체 로켓 부스터와 추진 엔진을 병용하여 기존 고체 로켓 엔진 대비 유효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표기된 사거리 800km는 보고도 기준이며 실전 상황에서는 공개된 사거리보다 약 200km 더 긴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는 내부 무장창의 최대 설계를 위해 중앙 동체까지 미사일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설계로 인해 비행 시 높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단발 엔진을 장착하여 근접 전투 능력과 선회력을 보완하였습니다. F-35 전투기 또한 중앙 동체에 2000파운드급 유도 폭탄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신형 미사일에는 레이더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덕분에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은 발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KF-21 전투기로부터 목표물에 대한 위치 정보를 수신하며 실시간으로 발사 방향을 수정하여 목표물을 격추합니다. 또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스트랩다운 항법 장치를 적용하여 초정밀 유도 방식으로 적 전투기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즉각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은 원거리에서 발사된 후 상승한 뒤 하강하며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스트랩다운 방식은 로켓 연료가 소진되더라도 중력과 추진력을 이용해 더욱 멀리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공대공 미사일의 속력은 마하 이상을 넘어야 하며 무게는 1.33톤 이하로 소형화가 진행됨에 따라 KF-21 전투기의 미사일 탑재 중량이 최적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육군 전력에서 화력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방산 기술력으로 고효율 고화력 무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산 시장에서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무기 체계를 제공하며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6세대 무기 체계까지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KF-21에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다양한 첨단 무기들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다목적 전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레이저 무기와 같은 차세대 무기의 도입 가능성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첨단 군사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KF-21 최종 진화형은 6세대 전투기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스텔스 기능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인공지능 기반 전투 시스템, 무인기 연동작전 그리고 레이저 무기 통합까지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국방력이 단순한 방어 개념을 넘어 미래 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이 단기간 내에 자체 전투기를 개발하며 세계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점은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KF-21 전투기의 무기 체계가 우리가 상상한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공 레이저 무기 개발이 눈부신 성과를 이루면서 KF-21 전투기의 무장 체계 또한 차세대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며 미국보다도 앞선 속도로 대공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세계 최정상급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쾌거로 전 세계 방산업체들 또한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군사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기술의 발전은 KF-21 전투기의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현재 KF-21은 최첨단 레이더, 전자전 장비, 그리고 고성능 센서를 탑재하며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레이저 무기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KF-21의 무장 체계도 기존의 유도 무기와 함께 레이저 무기 기반의 타격 체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KF-21 2단순한 공중우세 전투기를 넘어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다목적 전투기로 거듭날 것임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KF-21의 전술 훈련 시스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될 훈련 장비의 국산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항공전력 운용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FA-50과 같은 경전투기의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며 향후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대한민국이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및 다중빔 안테나 기술까지도 완벽히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KF-21 이밀의 전장에서 더욱 정밀하고 효율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대한민국이 네트워크 기반의 유무인 복합 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핵심 기술을 완전히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대한민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확실한 기반을 다졌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KF-21에 적용될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는 실시간으로 작전 탐지, 교란, 타격 방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공군은 보다 빠르고 정밀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표적, 식별 및 타격 작전이 가능해집니다.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는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 합성계고 레이더, SAR 등 다양한 정보 수집 장비에서 얻은 정찰 데이터를 통합 처리하여 신뢰성 높은 표적 정보를 제공하는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접목되면서 미래 전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공군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진보된 전장 정보 처리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한국이 독자적인 첨단 전력 구축을 완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하나의 안테나로 4개의 무기 체계와 독립적인 통신망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다중빔 안테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전파 방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특히 무인기의 작전 반경을 혁신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국형 기술은 다수의 타일형 다중빔 안테나를 원통형으로 배열하는 능동위상 배열 방식을 채택하여 360도 전방위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다중빔 안테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유인 및 무인기, 함정, 위성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초고속 정밀 통신 무기 체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KF-21은 무인 전투기와 함께 초고속 정밀 통신의 기반까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레이저 무기 장착이 가시화됨과 동시에 레이저 무기가 가장 먼저 빛을 발할 분야는 대공무기 체계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기존 아이언돔의 요격 비용이 평균 한 발당 7천만 원인 반면 한국산 신형 무기는 단 2,000원이라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비현실적이라 평가했지만 한국 공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발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방어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약 350여 대의 드론과 로켓 공격을 감행했을 때 아이언돔이 99% 이상의 요격률을 기록하며 그 위력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방어에 사용한 비용은 막대한 수준이었으며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약 5만 달러, 한화 약 7천만 원으로 평가되면서 단 하루 만에 1조 8천억 원의 국방 예산이 소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방어를 위해 필수적인 비용이었으나 과도한 운영 비용으로 인해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렴한 운용 비용을 갖춘 레이저 무기가 대안으로 떠오르며 세계는 다시금 레이저 기술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산 레이저 대공 무기 시스템을 기존 계획보다 2년 앞당겨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4년 만에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시험 평가에서 3km 거리의 무인기 30대를 모두 명중시키며 100% 요격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한국산 레이저 대공 무기는 전기만 있으면 운용이 가능하며 발사 비용이 단 2,000원 수준으로 세계 최저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확실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레이저 무기 개발이 가속화된 계기는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따른 무인기 대응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의 진화형 모델을 통해 레이더 탐지 후 적 항공기를 즉각 격추할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 전망하였으며 실제로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는 레이저 무기의 전방 배치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필요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한국 레이저 무기의 성능은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초속 30만 캠의 속도로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중력과 대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더욱 강력한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될 예정인 레이저 무기 개발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6세대 전투기 무장 체계로서 다른 국가들 또한 유사한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군사 선진국들에 비해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발전 속도는 경이적일 정도로 빠릅니다. 대한민국의 도약은 단순한 방산 기술 발전을 넘어 세계 최강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며 KF-21 이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이 아직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6세대급 전투기로 진화하기 위해 오히려 강대국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신기술이 있다는 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특히 영국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산 무기체계가 반백년 만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그 어떤 국가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의 강자가 되기 위해 차근차근 그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